자, 북한이요,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하고 조금 더 걸리는 인터벌을 두고 거리를 늘려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바로 중거리로 갈 줄 알았고, 어제도 처음에는 노동미사일을 쐈다 말이 있더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거리 미사일 220에서 닷새 만에 사거리를 2배로 늘려서 도발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쏜 270, 420 두 발도 결국은 이스칸데르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미사일은 아니고 고도가 처음에 30에서 어제는 50 정도로 높아졌고, 여전히 이 궤적이 하강 해피 기동이나 또 수직 낙하 때 마하 10 정도의 이런 속도를 갖는 식으로 내리꽂히는 그런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이요,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번과 같이 발사체라고 하지 않고요, 처음에 쏘고 난 직후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는 CNN이나 다 발사체라고 했는데, 미국의 어제 국방부가 어제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늘 새벽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마치 재래식 포 중에 긴 포를 쏜 것처럼 살짝 말을 비틀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곧바로 이것이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자, 미국이 지난번에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발사체라고 하는 한국말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 해서 북한이 좀 알아달라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인정해 줘야지, 완전히 저게 미사일이라고 하고 제재로 들어가면 북한이 이제는 좀 영원히 협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틀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 함 달래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함 달랬는데 자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우기는데 왜 한국 너그가 나서서 발사체라 하고 미국 너그는 한국의 발사체라는 말을 그냥 인정하듯이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미사일을 쐈단 말이야. 말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장거리 타격 수단이라고 하는 것 뿐이야. 보면 모르냐. 너네 다 레이더로 뭐로 위성으로 다 궤적도 보고 했을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발사체냐. 미사일이지.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나흘 만에 더 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계속 미국하고 긴장관계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서서히 거리를 넓혀가야지, 저렇게 자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도 만성이 될 거고 북한이 써야 될 수단이 수십 개는 써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마 북한이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쏜 거는 우리는 미사일을 쐈는데 너네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홍길동 병에 걸렸다. 이래서 북한이 화가 나서 미사일 맞다고 한 번 더 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도 이번에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공개 경고를 보내고, 미 공군이 미니트맨이라는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에 석탄을 이렇게 내린 그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두 번째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들이다. 현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처음에는 좀 그러지 않은 척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발사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던 첫 번째와는 상당히 다르게 미사일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이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 살펴보고 지켜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협상을 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트럼프는 예의주시한다라고 하면서 미사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석탄 수출 혐의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국의 업체로 속여서 팔아먹으려다가 억류되고, 그래서 석탄은 다른 배로 내려가지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배는 지금 미국이 압류를 넘겨받았어. 압류 몰수 조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직원들, 거기에 탄 선원들은 돌려보내버리고 미 해안 경비대가 미국 영해인 사모아로 이 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런 행태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줬고요. 미 공군은 어제 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자,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이래가 안 되겠다. 자꾸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안 했던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미국이 최대 압력 정책을 풀가동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북한이 이미 비핵화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선박 몰수를 넘어서서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의회가 그런 걸 통과시켜야 된다. 자,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을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 계속 더 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3차 미북회담 같은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그리고 제재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FFVD가 될 때까지 미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김정은의 공이 넘어갔는데 김정은은 그 공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며 처음 4.1날 쐈을 때 애써 자제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는 공개적 비판에 앞 다투어 나서면서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쏜 것은 방어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다. 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거를 한국이 발사체라고,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어제 다시 쏠 때까지 우기니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미사일이라고 확실히 딱 떨어지는 걸 다시 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 때문에 다시 쐈다. 목표는 문재인을 코너로 몰아서 미국 측과 동맹을 끊고 북한 편에 서라. 결국 한국이 워싱턴과 서로 지금 이 대북 제재 압박 노선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끊고
북한 편에 서라는 이런 마지막 기로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발사체라고 이렇게 우기니 미국 측에서는 조크라고 생각하고 조롱을 하면서 기가 차서 보조를 맞춰줬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쌀을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하고 대통령끼리 통화해서 말을 했다. 그래서 쌀을 주면 북한하고 대화가 될 것처럼 말을 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진짜 쌀 받고 싶은 놈들이면 그렇게 또 쏠 수 있었겠느냐. 쌀 좀 받고 그 다음에 쏘지. 그러니까 북한은 쌀 몇 푼 가지고 우리한테 너네들이 뭐 다시 회담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쌀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네들 입장을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민족 편인지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의 뭐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주한미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결국은 한국 정부에 지난번을 거를 발사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쌀을 주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니 북한이 우리가 지금 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 행동부터 어느 편인지 똑바로 해라고 두 번째 싼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한국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의 대응을 보면서 북한은 또 앞으로 추가 도발을 지속할 것은 틀림없고요. 하도 또라이라서 재래식 도발을 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김정은을 두 번 만나주고 서로 미북 협상 구도를 굳히는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 판을 북한이 다시 깨고 한국에 재래식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전처럼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협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와는 다르게 그냥 경고하는 선에서 머물 것인지를 북이 지금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거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그때 12월 달입니까? 미국이 F-22, F-35 뭐 또 이 B-2, B-1B 이런 스텔스 폭격기, 전폭기 등을 동원해서 북상공을 휘저었을 때 북한이 겁이 나서 협상에 나왔는데 미국이 또 그럴 건가를 아마 북한이 테스트 해볼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 측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자, 북이 평안북도 운정군 거기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쏴서 원산 쪽 바다로 대륙을 통과해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270, 420km 날아간 미사일 두 방이 이스칸데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커드 노동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궤적과 고도를 이렇게 비행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군에서는 이게 스커드 B냐 C냐, 스커드 B가 300km, 스커드 C가 500km인데 고도가 스커드는 이거보다 높은데 스커드 고도로 보기에는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에만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낮은 고도로 날아와서 스커드 B, C와 똑같은 성능을 가지는 그야말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페이트리엇이나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특히 한 개는 최대 사거리에 가깝게 쏴서 부산 등 육지는 전부 우리 사정 대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발은 좀 짧게 쏴서
평택이나 주요 미군 기지 시설 등이 다 우리 사격 대상이다. 이걸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휴전선 근처로 갖고 와서 쐈을 때 남한 전체가 막을 수도 없는 우리 미사일의 밥이 된다. 여기에 한 0.5톤 500kg짜리 전술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 너네들은 끝이지 않냐. 이걸 북한이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미사일을 쐈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미사일의 기술적인 성격상 한국이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이는 겁니다. 왜 막을 수가 없느냐? 자, 팩3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3는 낙하 속도가 마하 56 이하인 스커드를 요격할 때 쓰는데 지금 이스칸데르는 마하 10으로 수직 낙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도가 50km밖에 안 올라가는데 사드는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그야말로 좀 그래도 높은 고도를 요격하기 때문에 낚여 깔려오는 북한의 이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는 사드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택 오산기지 같은 미군 부대가 지금 북한의 밥이 됐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큰 소리를 치지만은 미국이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이스칸데르를 도입해서 그 기술을 개량을 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막을 수 없는 걸로 날려보낼 수 있다. 자, 이런데 우리 보고 양보하라고 너네들이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를 들고 와가지고 고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이 추진체, 즉 날아가는 로켓 부분을 조정을 해서 높이와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성능을 재시험을 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물론 시험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박이죠. 그래서 평양 이북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선 근처는 정찰하고 있으니까 약간 뒤쪽으로 빼서 평양 뒤에 시노리에서 쏴도 서울을 넘어 계룡대까지, 그러니까 한국 군의 본부까지도 날아올 수 있는 타격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자, 1차 발사에서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로키, 낮게 대응하던 남한의 방침을 역이용해서 기습 도발로 지금 비핵화판에 남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미국과 남측에 지금 내분을 갖다가 유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에 공동 대응을 갖다가 지금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 아마 쌀을 제가 볼 때 한 10만 톤 이상은 준다 했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쐈다라는 것은 식량 준다고 우리가 협상장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건이 식량 지원을 논의하러 한국에 오는 순간에 맞춰서 9일 10일 날 오지요. 그 순간에 맞춰서 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지난번에 4일 날 쐈을 때 멍청한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 이것이 북한의 4.1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모라토리움, 즉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미국이 확실히 위협을 받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아니면 짧은 거는 마음대로 쏴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폼페이오 입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ICBM 직전까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는 마음 놓고 거리를 늘려가면서 이제 자꾸 쏘게 될 거다. 근데 앞으로 쏘는 미사일도
과거에 쏘았던 노동, 화성 이런 형보다는 훨씬 개량된 미사일을 쏠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 문은 이 와중에도 쌀을 주겠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북한이 이런 문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쌀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서 협상으로 끌어낼 생각 하지 말고 그야말로 미국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영변 핵 폐기 사찰 정도로 대북 제재 완화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쌀 줄게 좀 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잘 이야기할게 하는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맞으니까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야말로 뺨따구를 때려버린 격이다. 그래서 너네 어느 편인지 분명하게 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 뭐 몇 푼 들고 설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보다 나쁜 놈이지만 적어도 행동은 문재인보다 김정은이가 더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창피스러워 죽겠습니다.